이번에는 이 선택채권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있는 것처럼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해서 확정되는 채권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급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이 선택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서 생기거나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인 것은 당사자 간에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렇게 약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를 한번 두 가지 이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즉,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에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민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잘 한 번에 와 닿겠지만 혹시 민총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 갑이 을한테 내 자동차를 팔아줘 라고 했는데 실제로 팔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을이 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병한테 자, 내가 갑의 위임을 받아서 당신한테 자동차를 팔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병은 이제 을이 그걸 사실로 믿고 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란 고난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속인 거예요. 갑한테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권 대리인 거죠. 대리권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 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갑한테 자,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해라. 그래서 자동차를 넘겨주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이행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믿고 거래함으로써 뭐 자동차를 제3자한테 팔기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옵션, 비용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비용이 예컨대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값이 부동산 값이 올라서 현재 이 집 가치가 예컨대 한 1억이 올라서 그의 수리비에 해당되는 분만큼 가치가 예컨대 한 1,5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점유한 자가 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경우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줬을 때 원주인한테 이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달라고 하든지 이거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채권. 그러면 이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은 이제 어떤 거냐? 자, 선택채권은 A라는 급부와 B라는 급부 간에 선택하는 거지만 종류채권은 어떤 동일한 여러 가지의 어떤 비슷한 그 종류물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거를 하는 거죠. 자, 보면 A와 B는 개성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시 있습니까? 없죠. 같은 종류. 예컨대 쌀 10가마니 중에서 있는데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밖에 나는데 현재 여기 10가마니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시, 만약에 A를 주기로 했는데 A가 불능이 돼버렸다. 그러면 단지 B의 특정이 돼버리는 거죠. B로 특정이 됩니다. 잔존급부의 특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종류 채권에서는 만약에 이행 불능에 의한 특정이 없죠. 만약에 이게 일부분이 불능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쌀은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능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급표. 자, 만약에 선택의 소급표가 인정되면, 자, 둘 다 이렇게 채권의 목적이 되다가, 자, 나중에, 선택을 한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걸 A를 선택하겠다면 A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급표, 다시 돌아가서 이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소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선택 채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개의 급부들 중 어느 하나가 채권의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에서 특징은 뭐냐면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 선택권인데 선택채권의 수개의 급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한 급부를 선정하는 의사표시가 급부의 선택이며 말은 어렵지만 그냥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죠. 그러한 것이 급부의 선택이며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법률상의 선택권인데 이 선택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자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A와 B 중에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갑은 상대방의 의뢰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나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래 내가 갑한테 줘야 될 채무를 나는 A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끝내버리는 거. 근데 이러한 선택권자를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잖아. 나는 속으로 A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선택권자라면 A를 선택하겠는데 저 사람이 내 심리를 알고서 선택권이 상대방에 있는데 그 상대방이 A가 아닌 B로 선택을 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약정에 의했으면 약정에 의해서 이 법률의 규정에 약정이 없으면 누가 원칙으로 선택한다? 채무자가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당사자 약정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선택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냐면 자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행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 기간이 경과되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독촉하는 겁니다. 행사해라. 라고 해서 그래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거죠. 기간이 없는 경우는 채권 기간이 도래 이후 최고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 자, A라든가 B라든가 이 급부를 갑이라든가 의리하지 않고 제3자, 병이 이것을 선택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죠.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진 경우는 이 제3자가 선택이 불능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한테 갑니까? 채무자한테. 아까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선택하도록 했는데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갑에게 간다. 채무자에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채권자라든가 채무자한테 갑한테 야 빨리 선택해 라고 했을 때도 안 한다. 그럼 다시 채무자한테 가는 거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선택권의 행사와 철회 제한. 당사자 일방의 선택권을 가진 경우 선택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죠. 당연히죠. 그 다음에 철회 제한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한 거죠. 예컨대 A와 B 급부 중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럴 때 갑이 선택을 했어요. 나 A로 하기로 했어 하고 통보를 했어요. 예, 나중에 가서 B형이 다시 벌써 이제 특정을 해버리면 선택을 해버리면 갑은 을은 뭘 기대합니까? A가 급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갑이 나중에 나 A 안 하고 B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을이 A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을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진 경우는 이 병이 갑이라든가 을에 대해서 어떤 걸 A든 B든 선택할까라고 선택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채권자, 채무자가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택을 한다. A와 B가 둘 중에 있을 때 선택을 A로 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라고 보면 자, 단순 채권화 되죠. A와 B 중에서 A로 특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정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이 단순화되는 거죠.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급부 목적이 특정물인가 불특정물인가 금전인가에 따라서 특정물도 될 수 있고 종류채권도 될 수 있고 금전채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예컨대 급부로 이행했을 때 2,000쌀 여기는 4,000쌀 했을 때 자, A 채무자가 나 2,000쌀로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럼 2,000쌀로 하면 2,000쌀에서 다시 특정이 안 됐잖아요. 2,000쌀도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 건지는 채무자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0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특정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물인가 불특정물인가 금전인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전으로 했다 할 때도 여기는 현금을 하고 여기는 현금을 하고 여기는 현물로 하기로 했다. 여기는 쌀로 하기로 하겠다. 여기는 돈으로 하겠다. 그럼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돈으로 했을 때도 이걸 선택했으면 이 돈이 한국 돈인지 미국 돈인지 모르잖아요. 달러인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럴 경우는 다시 금전 채권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선택은 채권 발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선택을 하면 다시 소급 처음부터 그걸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택에 관한 이제 계속 효력을 보면 급부불능. 자,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잔존. 만약에 A가 B가 있는데 A가 처음부터 불능이다. 그럼 당연히 B로 끝나는 거죠. B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A와 B가 있는데, 자, 있는데 먼저 선택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또는 쌍방 무과실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선택권자가 A와 B에서 선택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이 있죠. 나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과실로 인해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뭘로 남는다? 잔존 채무의 잔존급부로 특정이 돼버리죠. 또는 둘 중에 아무 과실 없이 한 경우도 이 B로 나머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자, A, 때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원래는 갑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갑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을이 선택권이 없는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A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까요? A든 B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A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A를 선택해버리고 을한테 이거 내가 너한테 A를 주려고 했는데 네 잘못으로 A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이 생기지 않고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 즉 A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급부 불능의 경우에는 소급표가 없죠. 왜냐하면 A라는 자체가 급부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급부 불능에 한 특정해 보면 선택채권에서 급부 불능의 효과 요거는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시적인 불능이라든가 선택권자의 과실인 경우는 잔존급부로 된다. 그렇죠? 선택권자의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해서 후불적으로 불능한 경우는 뭐냐면 이때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A, B에서 갑이 선택권이 있고 을이 선택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걸로 이것의 을의 과실, 선택권자가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해서 하나가 없어지면 갑은 불능인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의 귀적 사유가 없는 불능을 위해 채권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채권입니다. 임의채권. 임의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어떠한 급부로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급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대신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즉 대형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이 임의채권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이 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서 본래의 급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대형권 또는 보증권. 예컨대 애화채권이죠. 애화채권은 예컨대 우리가 뭐라고 공부하셨죠? 예컨대 미 달러로 10,000불을 주기로 했어요. 10,000불. 이게 원래 급부인데 자, 이거를 주지 않고 뭘로 줄 수 있다? 한국 돈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건데 다른 급부, 즉 대체로 대형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걸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임의채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채권과의 구별. 자, 이거를 보고 한번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목적. 자, 임의채권은 본래의 급부가 원칙이죠. 그쵸? 원래 급부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 거고 선택채권은 A하고 B하고 둘 중에 각각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개의 급부 A, B 또는 C 여러 개의 급부가 있는 거고 본래 임의채권은 원래 급부해야 될 게 따로 있지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대형권이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임의채권이다. 수개의 급부의 관계 대형 급부는 이 대형 급부는 이것의 보충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A, B, C는 각각의 동등하게 병존하는 거죠. 같이 동등하게 병존해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급부의 원시적 불능. 만약에 본래의 급부인 때는, 본래 급부 때는 요게 불능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채권이 불성립하는 거지만, 만약에 A, B, C 중에서 요거 불능했다. 그러면 뭘로 남는다? C로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잔존하는 급부의 채권이 성립된다. 근데 이 후발적 급부 불능이 됐다. 후발적으로 급부 불능했는데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형 급부가 가능해도 의무채권이 소멸한다. 무슨 소리냐면, 자, 원래 이거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원래 이거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채무자의 과실 없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할 경우에 이 채무자는 이 대용급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없어진 걸로 해서 채무자는 채무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선택채권에서는, 자, 선택권이 있는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갑이 선택권이 있죠. 그렇죠? 선택권 없는 자, 을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이게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택적권은 변화없이 전속을 한다. 그 다음에 선택권자의 과실에 의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잔존급부. 만약에 선택권이 갑이 선택권자인데 갑이 잘못으로 A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선택권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B에 남은 거죠. 이건 뭐냐면 잔존이 되겠죠. 당사자의 공동 과실에 의한 경우도 이런 경우는 잔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자, 을이 선택권이 없죠. 을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데 이 사람의 잘못으로 A가 없어졌다. 그럴 때 갑은 A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선택채권을 변화없이 전속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갑이 만약에 B의 잔존채권을 선택하게 되면 B를 을한테 급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갑이 이 을의 잘못으로 A가 없어졌을 때 이 A를 선택하게 되면 을은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임의채권은 이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을 때 소멸할 때는 채권이 소멸한다. 자, 이게 원래 급부고 이게 그 보조채권인데,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채무자의 기책사유 없이 이것이 소멸하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대용권을 가진 자가 대용 청구 의사표시한 때는 채무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변경된다. 당연하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권리를 주장하면 이걸로 바뀌는 거죠. 대용급부 의사를 표시하도 특정은 채권자가 수령할 때, 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특정이 되냐, 이것에서 이것으로 특정이 되냐 하는 것은 실제로 채권자가 이것을 수령할 때에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용권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부의 수령을 강요하거나, 자, 채무자가 이거 대신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원래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급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대신에 이거 받아라고 채권자한테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용급부의 수령을 강요하거나 이에 기한 상계. 자, 이걸로는 이거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쌤쌤이 즉 맞바꿀 수가 없는데 이걸로는 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이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자, 자기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자, 이거를 주장해가지고 상계를 주장한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채권의 목적 중에 하나로서 이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 선택채권은 여러 개 중에서 동등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임의채권은 원래 해야 될 급부가 있는데 이것을 제3의 대용권의 행사하고 인해서 다른 급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의채권이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